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무료 편집 프로그램 포토스케이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강의를 할 건데요. 저희 카페에 포토스케이프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버전이 나왔다는 카페 회원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기능이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버전 포토스케이프 X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사진을 편집해서 사용하실 때,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썸네일을 이렇게 편집하실 때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하실 거예요. 보통은 포토스케이프로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또 일부는 포토샵을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새로 나온 포토스케이프 X 같은 경우는 포토샵의 기능이 상당 부분 직관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사용을 해도 꽤 괜찮은 썸네일과 자막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포토스케이프 X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따라 해보셔도 좋아요. 해당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가 강의를 좀 해볼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중개업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사진을 10장을 블로그에 넣었을 때 일괄 편집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고요. 블로그에도 일괄적으로 중개업소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넣는 게 있지만 조금 제약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당 중개업소의 중개업소명, 전화번호 혹은 이미지를 넣는 그런 방법 일괄적으로 편집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전 포토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썸네일을 만들 때 이제 자막이라든지 테두리라든지 이런 게 좀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많이 개선돼서 글라데이션도 되고 몇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스케이프 X의 설치 과정부터 해서 일괄 편집, 썸네일 편집까지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사용을 했던 것은 제가 강의에도 업로드를 해놓은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콘 포토스케이프죠. 자, 이게 9 버전인데요. 새로운 버전 포토스케이프 X가 나와서 다운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포토스케이프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사진 편집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보셔도 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할 때 썸네일이나 사진의 전화번호나 중개업소명 혹은 이미지를 일괄적으로 넣어서 편집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썸네일로 수정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포토스케이프를 사용하시면 유용합니다. 물론 포토샵이 더 좋지만 조금 복잡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직관적인 포토스케이프가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초보분들에게. 자, 그러면 다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포토스케이프 X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뭐 여러가지가 뜨는데 여기 영문으로 보면 포토스케이프 X, 프리 포토, 에디터 이런 게 나오죠. 자, 웹사이트 메뉴에 나오는 거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해보게 되면 뭐 이런 게 뜨는데, 자, 요거는 맥북이라든지 요런 거 사용하실 때 다운받으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다운받는 거는 윈도우 10이죠. 자, 요걸로 다운받으시면 되고,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자,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료라는 버튼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열려요. 애플리케이션을 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열기 클릭.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화면이 열리실 거예요. 자, 이거 무료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또 뭐가 뜨는데 요거 뭐 관심 없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설치. 자, 요거 그냥 끄시면 돼요. X.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다운받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 화면이 나와야 정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뭐 보통은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뜰 거예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자, 맨 왼쪽 아래 시작 누르시고요. 보시면 여기 설치된 게 있을 겁니다. 포토스케이프 X라고 있죠. 아니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윈도우 10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게 자,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시작 화면에 고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항상 표기해야 되니까 클릭하기가 좋죠. 자, 이렇게 다운받아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게 돼요.
자, 그러면 사진 뷰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뷰어는 PC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골라 보시고 확인하실 때 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요 사진 편집이 되겠죠. 사진 편집. 자,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바로 그대로 끌어오셔도 되고요. 사진을 여기에 올려놓아야 편집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특정 폴더나 뭐 이런 곳에 있는 거, 컴퓨터 내에 있는 사진을 이대로 그냥 쭉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에 열기라고 이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진 위치를 찾아가지고 열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를 좀 끌어올게요. 이렇게 쭉 끌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이 하나가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죠. 자, 전체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진이 불러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기본적인 사용법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씩 해보면 대부분 이해를 하고 조금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긴 하는데요. 기본적인 거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글자를 넣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글자를 넣는 것은 여기 보면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눌러보시면 말 그대로 이 이미지 안에 무언가를 삽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텍스트, 글일 수도 있고요. 어떤 표식일 수도 있고 화살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어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요 텍스트. 글자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자,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요게 열립니다. 요거 보이시죠? 느리고 줄이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가로 세로 비율대로 느릴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 없이 내 마음대로 요렇게 가로를 길게 세로를 길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편집을 하다가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면 여기 실행 취소 있죠. 실행 취소 요거 누르시면 되고, 맨 처음 상태로 되돌리시면 되돌리기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면 실행 취소 누르시면 돼요. 그럼 그 전 단계로 되돌아가니까 다시 조금 전 상태로 다시 실행은 요거고, 그러니까 이전 최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가로세로 비율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텍스트 글자, 지금 썸네일이거든요. 여기에다 쓰시면 돼요. 텍스트 여기에다가 저는 경남 고성 전원주택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다 쓰시고 요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줄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당기셔도 되고, 자, 그리고 사이즈 조절이나 위치는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자, 모서리 끝을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합니다. 요 끝에 점선 부분 이렇게, 혹은 요 모서리 부분 이렇게 하시면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거. 그리고 모서리가 아닌 이 위에 손 모양 보이시죠? 이 손 모양이 보일 때는 전체의 글자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디에 포진시킬 건지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점선이 있는 이곳, 모서리든 면 쪽이든 여기 점선이 있는 곳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하시면 커졌다 작아졌다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가운데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손바닥 모양, 흰색 손바닥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위치를 포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자, 요거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게 되면 화살표가 회전하는 것처럼, 원을 그리는 것처럼 모양이 나타나죠. 자, 요 모양이 나타났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누르면, 누른 채로 이렇게 쭉 움직여 보시면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글자의 크기, 위치, 각도 등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우측에 임팩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 옆에 화살표,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필체가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필체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무료 폰트 다운 검색하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더 많은 글씨체를 여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씨체를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대도 어떤 글씨인지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글씨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좀 키우고요.
자, 이렇게 글씨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글씨를 이렇게 만들면 조금 밋밋한 감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타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변형 누르시면 이 보시게 되면은 요 글씨체의 각도나 모양 자체를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전체의 글씨의 어떤 각이라 할까요?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근감이 좀 들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모양의 변형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부채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출, 뭐 수평 수직,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해보시면 돼요. 글씨체를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다. 뭐 필요 없으면 없음 하시고요. 이렇게 변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변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곽선 같은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외곽선은 자, 보시는 것처럼 좀 위에 놓을게요. 보시는 것처럼 글씨의 외곽의 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두께는 이렇게 두껍게 얇게. 자, 좀 두껍게 해볼까요? 색상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뭐 다양하게 외곽선에 문양을 넣을 수가 있다. 여기 문양도 여기 다양하게 바꿔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안 하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외곽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한번 볼까요? 그림자 효과는 말 그대로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좋게 바뀌었어요. 포토스케이프 이전 버전에 비해서. 각도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어느 각도로 그림자를 줄 건지.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어느 정도 두껍게 줄 건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뭐 흐림 정도는 뭐 흐리게 갈 건지 진하게 갈 건지. 요 그림자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타이틀 이미지가 좀 멋지게 보이죠.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활용하실 수가 있다. 물론 그림자 색상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색깔 갖다 대고 하고 싶은 색깔을 그냥 선택하시면 바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자, 외부 광선. 자, 요것도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눌러보게 되면 뭐 두께, 뭐 흐릿하게 할 거냐.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뭐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요런 이미지 많이들 쓰시죠. 텍스트 이미지. 자,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기능이네요. 그레이디언트. 자, 이것은 텍스트의 타이틀 이미지를 좀 더 꾸며주는 겁니다. 돋보이게 다양한 색감을 넣는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색감이 두 가지가 믹스돼서 나오죠. 자, 색깔은 내가 원하시는 걸 고르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그리고 요 옆에 이걸 눌러보시면 옆에 거 눌러보시면 요거 어느 쪽에 얼마나 비율을 둘 것인가 이렇게 한번 커서만 갖다 대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텍스트가 예뻐 보이죠, 그죠? 이런 것을 타이틀에 좀 많이 씁니다. 이것도 포토스케이프에는 이전 버전에는 없던 기능이에요. 이런 거 하시면 상당히 좀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자, 아래쪽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어떤 건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을 한 글자 안에 좀 넣어 주실 수가 있다. 이게 그레이디언트입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제가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드리게 되네요. 요 밑에 글자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요거는 타이틀의 글자를 굵기를 조절한다든지 각도, 방향, 색깔 이런 걸 조절하는 건데요. 이거 누르시면 굵어지고 안 굵어지고 이거는 글씨체에 따라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조금 더 굵어집니다. 눌러보면. 자, 이거는 기울기, 살짝 기울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는 밑에 밑줄을 치느냐 안 치느냐. 자, 그리고 요거는 가운데 줄을 치느냐 안 치느냐고요. 요거는 뭐 방향을 어디에 놓을 거냐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글씨 색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단색으로 일괄 변경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눌러보시면 됩니다. 색감을 요것에 따라서 선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을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대서 요 옆에 보시면 이 글씨체를 바꾸는 게 있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요 좀 옆으로 가보면 이거는 뭐냐면 문양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새로 생긴 기능인데 보이세요? 여러분 새로 뭐 문양이 들어가죠. 문양도 다양하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프로라고 적히는 거 있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줄이 쳐져 있으면서 이거는 유료라는 거예요. 유료. 보시는 거.
그러니까 유료니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54,000원인가 주면 뭐 유료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뭐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스듬히 줄이 쳐져 있는 것은 유료니까 뭐 그거는 패스하시고 다른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글자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네요. 여기에도 뭐 이런 것들 보이시죠? 좌우로 이렇게 색감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거. 아래쪽은 지금 유료라는 얘기고요. 프로 돼 있죠. 프로라고 안 적힌 거 쓰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글자의 색감, 모양, 위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시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는 가로, 세로, 비율 클릭을 해서 비율대로 조절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렇게 갈 것이냐 뭐 요런 겁니다. 자, 글자를 지우려고 하면 오른쪽 위에 요 X 표시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해당 글자가 다 지워집니다. 이 글씨 또 뭘 수정을 하겠다면 일단 요 위에 클릭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요런 것들이 뜹니다. 수정할 수 있는 텍스트 모션이 뜨고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불투명도 투명하게 할 거냐 불투명하게 할 거냐 요거고요. 뭐 각도는 해보시면 뭐 아실 텐데 요걸로 하셔도 되고 요 위에 커서 갖다 대고 요걸로 조절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되돌리기는 이렇게 하면 아예 깨끗한 이미지로 다시 되돌아간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타이틀을 꾸미시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눌러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액자 한번 볼까요? 액자 요거 액자 눌러보시면 여기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대도 다양한 액자를 넣으실 수가 있죠. 쭉 내려보면 많아요. 이렇게 뭐 하나만 해볼까요? 뭐 요런 거 하나 했다 치면 여기 보면 액자를 투명하게 불투명하게 하는 거고요. 액자도 이렇게 색감을 넣으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글자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액자 모양들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테두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테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테두리도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건지 뭐 그 다음에 뭐 위치를 어떻게 둘 건지 그 다음에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전체를 뭐 각도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삽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빛인데 보시면 뭐 좀 예쁘게 만들어 주죠. 우리가 부동산 할 땐 별로 쓸 일이 없는데 개인 블로그나 좀 뽀샤시하게 뭐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필름 느낌인데요. 눌러보시면 어떻게 이미지가 바뀌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색감을 좀 다르게 하셔도 되겠죠. 듀오톤 뭐 이런 거 있고 뭐 오버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사진 뭐 이런 거 뭐 있는데 뭐 많이 쓰진 않죠. 중기업에서는. 색상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밝게 어둡게 요거죠. 그죠? 이렇게 바를 통해서 밝게 어둡게 만드실 수도 있고 여기에 숫자를 기입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색감을 진하게 연하게 그죠? 한번 요 정도로 움직여 보면 진하게 더 진하게 좀 더 진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크게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직관적이라 개인이 해보면서 손에 익히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편집이 다 됐다라고 치면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저장이 있죠. 저장 여기 저장입니다. 저장 요거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요거 두 개는 눌러져 있어야 돼요. 원본 이미지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미지 자체를 저장하시면 되는데 여기 뭐 그대로 저장을 누르시면 원하는 위치 지금 지정된 이 위치에 저장이 되고요. 내가 특정 위치에 저장하겠다 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세 번째 거 요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에다가 저장하시고 이 파일 이미지 이름을 뭐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죠. 썸네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를 지정하셔서 바탕화면에 할 건지 다운로드 할 건지 이렇게 지정하셔서 저장하시면 된다. 저장된 거 한번 볼까요? 네, 저는 현재 저장된 이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자 요걸 통해서 하시면 된다. 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텍스트 넣는 거 말고 뒤에 띠를 좀 둘러 보겠습니다. 뒤에 띠를 요것도 뭐 많이 쓰시니까 자 여기 삽입 한번 눌러 보시고요. 삽입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뭐 뭐냐면 이것도 눌러볼까요? 이거는 화살표예요.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를 두께를 두껍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없애려면 X 표시 요거 누르시면 되고, 화살표도 색감을 넣으실 수가 있죠. 똑같이 아까처럼 뭐 요런 걸 넣으실 수도 있고, 해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안 하면 X, 요거 X. 자, 요거 없애려면 클릭해서 X 표시해서 지우면 됩니다. 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하실 수가 있죠. 두께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선은 직선으로 할 건지 곡선으로 할 건지, 뭐 곡선 한번 넣어 볼게요. 넣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점이 표기가 되죠. 점을 중심으로 해서 곡선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점을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곡선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요걸 누르게 되면 이제 점이 4개죠. 가운데 거 넣고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띠를 넣는 거. 띠는 뭐 사각띠를 한번 넣어볼까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눌러보시면 아는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두껍게 얇게 이렇게 뭐 테두리를 해서 테두리를 만들고 요 안에 뭐 글씨를 넣으셔도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띠를 넣는 방법은 아까는 보시면 여기가 가운데 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런 모양이 나타났고, 요겁니다.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띠가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단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색상을 연두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띠를 만드실 수 있고,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해서 넣으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보통 띠를 넣을 때 조금 투명하게 넣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띠도 외곽선 한번 넣어볼까요? 외곽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저는 뭐 흰색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흰색. 뭐 이렇게 외곽띠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텍스트를 통해서 글자를 넣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더블 클릭을 잘 하세요. 자, 이렇게 겹쳐졌을 때는 더블 클릭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클릭을 하면 이 뒤에 게 클릭이 되고요. 뒤에 게 잡힌다는 거죠.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좀 크게 해서 여기다가 또 바깥이 잡혔네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경남 고성 전원주택 이렇게 해서 하시고,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씨체 한번 바꿔줄까요? 자, 글씨체는 여기서 임팩트 누르시고 아까처럼 뭐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된다. 테두리 한번 넣어볼까요? 테두리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검은색. 네, 검은색 괜찮겠네요. 두께 조금 두껍게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 예시를 하나 든 겁니다. 제가 그림을 예쁘게 다루는 그런 감각은 없어서. 다 되셨다면 여기에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괄 편집 한번 가볼게요. 일괄 편집은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만약에 10개가 있다 치면 그 10개 이미지에 내 중개업소 이름과 뭐 전화번호를 이미지에 박아 넣는 거죠.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괄 편집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미지를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동시에 여기다 끌어다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이미지들을 다 끌어 놓을게요. 여기 이미지. 자, 동시에 마우스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전부를 끌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든 이미지가 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자를 수도 있고, 색상도 일괄적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빛도 조절할 수 있고요. 색상 한번 해볼게요. 자, 색상 클릭하시면 조금 밝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밝게 된 거예요. 모든 위에 있는 사진이. 이해가 되시죠? 조금 어둡게 하면 일괄적으로 밝기 조절이 된 겁니다. 자, 지금은 모든 게 일괄 편집이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아래로 쭉 내리면,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삽입이 있어요. 삽입 보이시죠? 자, 요거 눌러 보시게 되면 좀 내려 볼게요. 자, 요런 플러스들이 보이죠? 여러 가지를 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스티커나 이미지, 이거는 내가 이미 만들어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고요. 뭐 스티커도 뭐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텍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 어디에 놓을지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뭐 이걸 통해서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뭐 요 아래쪽이나 뭐 요런 데 많이 넣죠. 요쪽에 한번 놔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글자 넣으시면 돼요. 홍길동 부동산. 자, 글씨체는 아래 보시면 임팩트가 그대로 있죠. 뭐 어떤 걸 할까요? 뭐 요런 거를 할게요. 자, 홍길동 부동산 사이즈 좀 줄이고요. 자, 그레디언트를 좀 넣어 볼까요? 그레디언트. 자, 색상을 파란색을 넣고요. 자, 여기는 흰색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한 중간쯤으로 이렇게 살짝 저는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외곽선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외곽선을 살짝 넣어 볼게요. 두께를 살짝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도 넣어 볼게요. 그림자 요거 체크. 그림자가 나타나죠. 각도는 뭐 요정도 하면 되겠고, 조금 작게 해서 요정도 하겠습니다. 자, 외부 광선도 해볼까요? 자, 외부 광선을 하니까 그림자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부 광선은 그럼 빼고, 자, 요렇게 해서 내 위치에다가 요거를 넣었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대표 전화번호도 넣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미 텍스트의 하나의 텍스트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더 만들 때는 여기 요거 눌러 주시면 돼요. 자, 누르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텍스트를 하나 더 넣어야겠죠. 자, 다시 텍스트가 하나 똑같은 게 나타났죠. 자, 여기서 뭐 비슷하게 그림자 조금 줄이고요. 010 1234 5678 요렇게 합니다.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사이즈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외곽선을 조금 두껍게 할까요? 두껍게 하고 그림자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가 조금 색상을 이번에는 좀 다른 거 해볼까요? 초록색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촌스럽게 그지 없는데 그냥 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10개의 이미지 다 불러온 이미지에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텍스트를 넣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넣고 싶으시면 자, 그림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있잖아요. 요거는 아무거나 하나 불러오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걸 불러온다 하면 요렇게 불러와지는 거죠. 요렇게 해서 특정 위치에 놓으면 되겠죠. 뭐 명함을 넣든지 내가 로고가 있든지 중개업소에 로고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든 텍스트든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다 넣으셨다면 일괄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저장 누르시면 돼요. 뭐 현재 폴더는 해당 기존의 이미지가 있는 폴더에 저장하겠느냐 그 얘기인데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됐습니다. 탐색기에서 보기 이런 것도 뜨네요. 좀 많이 좋아졌네요. 탐색기에서 보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내 이미지가 어떻게 저장됐는지 확인이 되네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다 만들어졌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일괄적으로 넣어서 수정하는 거 좀 아시겠죠? 조금 더 저장 부분에서 헷갈리실 수 있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저장 누르시고 지정된 폴더에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지정된 폴더를 또 만드셔야 되니까 좀 귀찮기는 하겠네요. 바탕화면에 예를 들어서 수정된 이미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폴더 선택. 지정된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지금 이렇게 수정된 이미지를 저장한다는 얘기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정된 이미지 해가지고 여기에 다 수정된 이미지가 해당 폴더에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뭐 콜라주도 있고 이어붙이기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굳이 길게 설명 안 드려도요. 해보고 사진 불러와서 여러 가지를 넣어 보시면은 다 됩니다.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뭐 사진 편집 한 장의 사진을 썸네일을 만든다든지 일괄 편집 여러 장의 이미지를 동시에 불러와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텍스트라든지 수정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거. 자, 그런 부분 주로 사용하실 거예요. 자, 오늘 기본적인 포토스케이프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카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추가해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도 댓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강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